네, 그럼 관련해서 법원에 나가 있는 사회부 법조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배윤주 기자 나와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선고,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배 기자,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조금 전에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선고 내용을 직접 들을 전망입니다. 변호인단이 어제 출석을 예고한 대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조금 전 오후 12시 반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조금 전에 법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돌연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선고 전 과정은 생중계됩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전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만큼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같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고 공판 순서 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전체 선고 공판을 이끌어 가고요. 먼저 법정 촬영 허가 이유를 밝히고 그다음에 소송 관계인, 즉 특검 측과 피고인 8명의 출석 여부를 각각 확인하면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피고인 8명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뒤 각각 유무죄를 판단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때 핵심 쟁점인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밝힐 걸로 전망됩니다. 이후 각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짚으면서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설명하고요. 형을 선고하는 주문 낭독은 맨 마지막에 할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재판 과정은 2시간가량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8명에 달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인 만큼 조금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고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위헌 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우두머리 역할을 한 혐의가 주된 혐의입니다. 주요 인사 체포 시도나 부정선거 확인 명목의 과천 선관위 장악 시도 같이 군과 경찰 등의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는데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나아가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정 등과 관련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국회 선관위로의 군경 투입 역시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고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의혹 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은 6시간 만에 끝나서 유혈 사태도 없었고 사실상 유무형의 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이제 내란 재판, 이 재판의 쟁점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핵심은 지기현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입니다. 내란죄 핵심 구성 요건은 2가지입니다. 국헌문란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일으켰는지인데요. 과거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 중 하나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다른 구속 요건 폭동에 대해서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행위로 봤는데요.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해서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요. 또 다른 쟁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입니다. 지난해 3월 지기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는데요. 당시 날과 시간 계산을 주요 논리로 설명하면서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언급도 했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었는데요. 윤
윤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목해서 공수처 수사는 위법이라면서 공소 기각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권을 일단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앞선 판단이 지기현 재판부 오늘 판단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공수처의 내란 수사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데요. 오늘 선고에서 재판부가 좀 어떤 점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보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는데요. 일단 다른 재판부의 내란 판단들을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 등의 재판부들은 모두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습니다. 증거나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질 일이 없어서 비슷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계엄이 어떤 피해를 초래했는지 또 어떻게 헌법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들이 오늘 더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한덕수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가 경제와 외교 타격 등을 거론하면서 계엄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계엄 당일 군경 투입을 지시한 당사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가 양형 이후에 큰 부분을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재판부 재량으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건강 문제라든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몇 가지 감형 사유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취지 발언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점, 또 하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이런 점들은 윤 전 대통령 이런 점들도 재판부가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결심 공판에서는 재판 지연 의도가 드러나기도 해서 감경 요소는 적지 않을까 하는 게 법 쪽의 중론입니다. 네, 오늘 선고의 의미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큰 혼란이 뒤따랐는데 오늘 443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우리나라에서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또 전례가 거의 없다시피 한 내란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텐데요. 이에 대한 판단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고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어서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96년 당시 1심 법원은 당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내린 바 있어 오늘 선고 형량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아울러 오늘 선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내란 혐의 관련 재판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에서 다시 한번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는 외환 혐의 재판에서 계엄이 내란이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것이고 이와 함께 오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의 일종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들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데 오는 6월쯤에 모든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재판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년, 노상원, 조지호 등 인물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연합뉴스TV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